송기영 교수님은 왜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제일 좀 이 액션도 부족하고 좀 이게 스필버그 영화 맞아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왜 우리한테 민헨 나 너무 재밌게 봤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영화 같은데 왜 민헨을 이 시기에 왜 소개해 주셨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현재 기독교 이제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덮였는데 사실 소위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하고 이스라엘 세력과의 그 갈등, 테러 대 반테러. 이제 그것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 네, 그 IS. IS 그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테러나 뭐 그런 반테러나 그런 사건이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좀 묻혔을 뿐이죠. 근데 참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러에 가장 유명한 게 그 2011년에 뉴욕 9.11 테러잖아요.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죠. 그쵸. 정말 네, 테러의 역사에서 예.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 네네. 유럽의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납치해 가서 네네. 그거를 무너뜨렸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갈등 사이에서 많은 테러들이 벌어졌는데 네. 그 전에 테러의 대명사는 9.11이었습니다. 이 민헨, 민헨 올림픽 네. 사건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쪽의 어떤 그 테러 대 반테러에 저희가 훨씬 더 아주 격렬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2011년에 그 9.11 테러 이전에는 민헨 올림픽 테러가 대명사, 물론 다른 것도 많았지만 가장 네, 대명사였는데 이게 이제 영화화가 안 됐습니다. 이게 1972년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72년에 그 검은 9월달이 그 민헨 그 올림픽 당시에 이스라엘 그 선수촌에 난입해서 인질을 잡아가지고 하다 결국 모두가 몰살당하는 인질들도 다 죽고 그 테러에 관계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그런데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그 테러에 관계됐다고 의심되는 팔레스타인 계열 사람들이 다 또 살해당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헨 올림픽 테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사살이 됐는데 인질들하고 같이 그 인질들은 이제 그 교전 중에 테러범들이 죽였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에 관계됐다고 기획이나 이런 거에 조달 이런 거에 관계됐다고 그 추정되는 아랍 사람들이 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사드의 그 작전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소설을 나왔습니다. 벤전스, 복수라는 소설이 나와서 이제 그 사건을 추정해서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떤 테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요새도 뭐 그렇지만 요새 드론으로 하는데 미국은 이제 군에서 그걸 하면 인정을 하지만 이스라엘 모사드에서는 자기들한 테러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죠. 그 모사드가 워낙 무서운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스필버그가 영화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스필버그가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두 가지 그 비난의 측면이 있어요. 직면한 게 하나는 완전 유태인 편이다. 그런 편을 들었고 반대로 미국 내 많은 유대인 조직이나 국제적인 유대인 조직이 이 영화를 보이콧했습니다. 스필버그 망할 자식이 테러범하고 그 테러범을 처단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그게 큰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상도 많이 타고 이러는데 과연 그 사회적 문제, 국제적 이슈를 과연 정말 신중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있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영화들은 점점점 찾아보기가 힘들고 뭐 어벤져스나 또는 뭐 007 이런 것도 선과 악이 분명히 갈리는데 이 영화는 상당히 대담한 시도죠. 스필버그가 유태인이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그 테러범들을 처단하는 그 사람들도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등에 시달리고 나중에 그때 보면은 그 모사드 조직가 화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사드에 의해서 자기 가족이 모사드에 의해서 그 유해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네. 상당히 격렬한 논란을 불이켰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는 문바이 호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문바이 호텔은 뭐냐면 그 이슬람 추종자들이 파키스탄에서 계속 그 인도가 어디에 못 사는 지역에 사는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한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저 비싼 휴양지에 놀러 온 외국 애들 때문이야. 무조건 가서 죽여. 그래서 그 가난한 애들이 거기서 그 세뇌 교육을 받아서 총기 교육을 받아서 그 문바이 호텔에 난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문바이 호텔 그 지역이 경찰력이 좀 동원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 문바이 호텔 영화가 죽이는데 뭐고 없어요. 그냥 쏴 죽이는 거야. 뭐 애고 뭐고 없어요. 닥친 대로 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 아니 애국 거기 있는 호텔 애들은 호텔 무조건 다. 사람들. 뭐 걔들은 쏴 죽이는 이유가 없어. 굉장히 가난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은 뭐라고 저거라 그러냐. 니들이 죽으면 천국에 천당에 갈 것이고 니들 가족은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문바이 호텔 영화에 따르면 걔가 그 휴대전화로 계속 보고를 해요. 네. 저 주모자한테. 그럼 걔들이 죽여.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젊은 애들이. 그 정말 무서운 영화죠. 무서운 영화. 근데 사실 현재 그런 테러가 이 중동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저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문바이 호텔 보면 좀 끔찍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죠. 죽이는 거야. 네. 그냥 뭐 이유도 없어. 여기서 근데 과연 어떻게 했냐? 나중에 그 주모자는 아직도 체포가 안 됐어요. 그 보면 걔들만 다 죽었지. 그 현장 그 활동 테러리스트만 죽었고. 그 배우는 아직. 배우는 여전히 파키스탄에 살고 있대. 걔 목소리만 나와. 죽여. 알라의 뜻이다. 걔들은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네 가족은 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냥 걔들 쏴 죽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고 또 이제 요새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드론으로 이제 암살을 하죠. 드론으로 암살하고 뭐 이런데 하여튼 그런 사건을 이 스필버그가 정말 굉장히 용기 있게 한 거죠. 이게 만약 유태인이 안 했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스필버그가 제가 유태인인데 이 영화를 감독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필버그는 오락 영화로 조스나 무슨 이티나 뭐 이런 오락 영화로 유명했지만 네. 이 사회적 문제 이런 무거운 주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이제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그 신들레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이런 걸 했는데 이 영화도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을 논리를 옹호하는 것 같다가 뒤에 가면 안 그렇단 말이죠. 네. 뒤에 가면 그 테러리스트나 그 테러리스트를 처참하게 죽이는 놈들이나 비슷하다. 맞아요. 네, 국가 권력의 저거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평점을 잘 안 줬는데 정말 이 평점 주는 사람들이 정말 무지몽매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저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 영화의 강점이 그런 주제면만이 아니라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우리 이제 탐정 영화 있잖아요. 그 스파이 영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 스파이 영화는 다른 게 뭐냐? 만약 007의 데니얼 크레이가 나와서 악당을 처치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쾌감을 느끼고 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딱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러리스트를 처단하는데 우리가 박수치기가 어렵다고. 네, 맞아요. 그거를 보여줬어요. 테러리스트의 방법으로 처단하는 거. 그게 과연 옳으냐? 그걸 아주 요새 나온 탐정 영화 뭐 있잖아. 여러 가지 무슨 스파이 영화나 그런데 그건 너무 황당무계하고 악과 선의 대립이 분명하고 이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 영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전 역사나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그런 걸 또 굉장히 안전한 국가에 있지만 하여튼 세계는 여전히 그런 거로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고생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옛날에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60년대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하기 직전에 그때도 이스라엘 모사드들이 운영해서 그 테러를 했어요. 반테러를. 근데 그때 사람들은 나중에 역겹다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한다고. 그래서 걔들이 이스라엘 아랍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 이건데 이거는 뒤에 결말이 훨씬 완전 비타협적이에요. 반테러의 그 팀장인 애가 모사드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거야. 그쵸. 예. 그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조직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영화를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는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조직의 관계, 프랑스 그 루이. 그건 완전히 허구예요. 네, 다 네, 모사들이 네, 찾아내는데 네. 그걸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허구입니다. 사실의 역사적 사건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전부 마지막 상상력으로 쓴 거예요. 근데 원작이 있는 거죠. 원작을 쓴데 벤전스란 소설인데 그것도 거예요? 많이 좀 적어놨는데 근데 사실 그 프랑스 조직 이야기가 상당히 영화의 그 재미를 불려주거든. 묘한 조직이란 말이죠. 그런 조직이 있어서 양쪽의 정보를 파는 거죠. 양쪽에 돈만 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 정보를 찾으려면 왜냐면 정보원이라는 게 있거든, 어디나. 우리나라 경찰도 정보원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런 테러 조직이나 이런 것도 서로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정보원이. 그래서 그 영화 만드는 방식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었는데 차이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 영화의 차이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기 어렵단 말이죠. 네. 네. 크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 영화에서 007에서 007의 악당을 다다당 처리하면 박수하지만 이거는 쟤들이 아무리 테러를 했지만 저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요새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하고 세계 영화하고 좀 걱정하는 게 너무 사람들을 1차원적으로 만들어가요. 너무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만들어가서 단순하게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꾸 문제작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보기에 오징어 게임의 장점은 크게 묘한 거를 준단 말이죠. 성과 악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걸 주는데 그런 걸 좀 하는데 이런 그 옛날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이 영화 2000년인데 200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영화나 드라마랑 비교할 때 과연 21세기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법적으로 발전한 영화들이 옛날보다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나 인간적 이슈에 더 임팩트를 주느냐? 그건 저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건 정말 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영화 기법도 잘 여러 가지 카메라 샷이나 이야기 전개나 이런 거를 아주 뼈와 살을 붙여서 흥미진진하게 만들었고 끝에 바로 제일 끝에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아랍 테리스트 편은 안 들지만 모사드 편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사드 가자니까 안 하고 나중에 모사드 쪽도 식사하지 않으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말 모사드가 그 가족을 줄일지도 모르고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영화야말로 정말 한번 꼭 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